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거 나중에 내가 받을 수나 있을까? 혹은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말이죠. 사실 이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밤잠 설치며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아주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연금을 얼마 받는다는 수준의 따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하면 평생 모은 내 돈 수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머리 좀 잘 썼더니 남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노후를 즐기게 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은퇴했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이때 여러분 앞에 조기 수령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받으면 조금 깎이긴 해도 당장 먹고 살 순 있어. 과연 이 유혹을 덥석 무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악물고 버텨서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는 게 승리하는 길일까요? 오늘 그 정답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국민연금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아주 계산적이고 냉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빨리 받으면 손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얼마나 손해인지 혹은 그 손해가 정말 진짜 손해가 맞는지 계산기 한번 제대로 두드려 보셨나요?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은 연 6%씩 깎입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날아가죠. 아니, 내 소중한 돈을 30%나 떼간다고? 이거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보너스를 얹어줍니다. 5년을 참으면 36%를 더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숫자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일찍 받아서 조금씩 오래 먹느냐, 아니면 늦게 받아서 굵고 짧게 혹은 아주 길게 먹느냐의 싸움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승부의 갈림길, 즉 손익분기점은 대략 77세에서 78세 사이입니다. 내가 만약 77세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에이, 요즘 100세 시대인데 77세 정도야 당연히 넘기지 라고 자신만만해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네 삶인데 7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여기서 조기 수령의 진짜 매력이 나옵니다. 나중에 많이 받으면 뭐해? 당장 은퇴하고 수입이 끊겼는데? 맞습니다. 60세부터 65세 사이,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이 지옥 같은 구간을 버틸 여력이 없다면 30%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수령은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점 연구인의 역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넘게 받게 됐다고 칩시다. 와, 나 연금 꽤 많이 받네. 노후 걱정 없겠다라며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축하합니다. 연금이 많으시네요. 이제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건강보험료 전면료 직접 내세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연 2천만 원, 즉 월 167만 원이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집, 자동차, 그리고 힘들게 받은 연금까지 싹 다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건보료로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 좀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이건 마치 앞문으로 들어온 복을 뒷문으로 다 내쫓는 꼴입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분들은 일부러 연금을 늦게 받지 않고 이 197만 원이라는 마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전략까지 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기초연금이라는 복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최대 50%까지요. 이름하여 국민연금 영예 감액 제도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연금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걸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깎아버린다? 솔직히 기분 좋으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연금 많이 부은 게 죄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냉혹한 규칙입니다. 결국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할 때는 단순히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반드시 한 바구니에 넣고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60세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장에는 퇴직금 조금 있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는 이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재취업에 성공했거나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 같은 든든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당연히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하고 대출 이자가 숨통을 조여온다면 연 6% 감액이라는 뼈아픈 손실을 보더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굶어 죽고 나서 받는 고액연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연금은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질입니다. 만약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연금을 안 받아서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해친다면 나중에 80세에 돈 더 많이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돈 다 약값으로 들어갈 텐데요. 반대로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을 텐데 남들 다 일찍 받는다고 휩쓸려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건보료 폭탄 맞고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면 그건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어드리기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콜센터 번호는 73555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받으면 얼마고 5년 뒤에 받으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가 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고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면 안개 속 같던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정보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공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미리 계상이 두드려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77세까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60세부터 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면 주변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 한 번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노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이야기, 사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공무원 못지않게 성실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박 부장님이십니다. 박 부장님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정말 꼬박꼬박 그것도 최고액으로 납부하셨어요. 은퇴 후 이분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부장님은 생각하셨죠. 그래, 한 달에 180만 원이면 아내랑 둘이서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웬걸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녀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냈었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25만 원씩 내라는 겁니다. 박 부장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보험료를 냈는데 연금 좀 받는다고 또 떼어가? 계산을 해보니 기가 막힙니다. 180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 155만 원이죠. 그런데 옆집 사시는 이 선생님은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권만 받으십니다. 이분은 167만 원 미만이라 여전히 아드님 피부양자로 계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연금을 더 많이 부은 박 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연금을 적게 부은 이 선생님보다 고작 5만 원 더 많은 수준이 된 겁니다. 수십 년간 수천만 원을 더 납부한 결과가 한 달에 5만 원 차이라니 이거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167만 원의 저주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핵심은 내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의 혜택이 비용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월 수령액을 160만 원 초반대로 맞추는 연금 다이어트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드리는 용돈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좀 덜 가져가도 되지? 라는 논리입니다. 이걸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 약 45만 원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자, 다시 박 부장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박 부장님은 국민연금 180만 원을 받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엄청나게 깎이겠죠. 반면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거나 아주 조금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30여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했던 박 부장님은 건보료로 털리고 기초연금 깎이면서 이중 삼중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를 오히려 역차별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당장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복잡한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선택 하나에 여러분의 노후 30년이 달려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만 손해봐도 30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아반떼 한 대 값이 아니라 제네시스 한 대 값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핵심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0원인 기간이 몇 년인지, 그동안 버틸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빚을 내야 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릴 것 같다면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장 죽겠는데 10년 뒤에 더 많이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시뮬레이션 하세요. 만약 내가 연금을 조금 더 받음으로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지출이 연금 증액분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부부연금의 조화를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두 사람의 합계소득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명은 일찍 받고 한 명은 늦게 받는 식으로 분산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 되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자 수싸움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묻고 따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국가도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의 삶을 황혼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